안녕하세요. 엑셀 2010 기초 5회차 오늘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문서를 불러왔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자료를 메모장을 같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 조절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최대한 크게 보시도록 하십니다. 자, 저는 화면을 크기를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워크시트 화면에서 자, 제목을 작성할 공간을 조금 남겨두고 A3 행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성적표 내용 한번 작성을 같이 해보셨고요. 오늘은 데이터 다른 내용으로 좀 입력을 하고 입력 연습도 하시면서 복습도 하시고 오늘 과정 배우실 내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적겠습니다. 지금 홍시로 다 적고 있어요. 자, 홍길동, 홍길자 지금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연예인 이름도 잠깐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홍길동, 홍길자, 홍길만 하고 나머지 연예인 이름 적어봤고요. 옆에 비어있는 셀에는 다른 내용을 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성을 하시다 보면 지금처럼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시다 보면 자, 위에 지금 제가 경영, 회계, 뭐 경제 이렇게 학과 이름을 쭉 이제 적고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상태에서 자, 쭉 이어지는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회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회를 쓰면 위에 회계라는 입력을 먼저 했기 때문에 자동 입력이 돼요. 밑에 아래쪽에도 회계 동일하게. 동일하게 회계라면은 우리가 그냥 엔터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회계라는 글자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회 쓰고 자,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면 뒤에 글자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내용, 다른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시고요. 자, 회계라는 내용 그대로 하실 때는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되죠. 자, 입력을 하다가 모르고 잘못 입력했으면 키보드 왼쪽 상단에 ESC 키 눌러서 다시 취소, 입력 취소를 자, 눌러줍니다. 자, 다시 제가 회를 쓰게 되면 위쪽에 자, 회계라는 입력을 먼저 했기 때문에 자동 입력 회계가 채워지게 되죠. 그대로 엔터 키 누르고 작성을 해줍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제가 천천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채팅창으로 또 인사도 드리고, 자, 이렇게 입력도 하고 하느라 약간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어서 그대로 입력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고요. 자, 지금 저와 동일하게 이렇게 내용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길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출석 점수
10점, 만점에 10점. 자, 점수를 지금 아주 잘 주고 있어요. 홍길자는 90점, 100점, 출석 점수 8점. 자, 이렇게 자, 점수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효리도 자, 점수를 좀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몇 명만 제가 이제 점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타자 속도는 좀 저와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기본 시작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입력을 같이 따라하시다 보면 좀 속도 차이가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영상 항상 다시 보기 하시면서 우리 8월달 수업 종강 전까지 반복하셔서 한 3번 정도씩만 한 강좌당 여러분들 한 3번씩 반복하셔도 자, 굉장히 좀 효과 좋으실 거예요. 자, 지금 집에 있는 시간 조금 더 많아졌죠. 코로나 단계가 좀 격상을 해서 자, 그런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하시면서 좀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는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데이터 편집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전체 영역 지정해 주시고 자, 테두리 지금 넣을 예정이고요. 전체 진행하신 후에 왼쪽 상단 메뉴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자, 지금 홈 메뉴 하위 글꼴 써져 있죠. 글꼴 위에 테두리 지정 누르겠습니다. 누르시고 자, 모든 테두리 자, 모든 테두리 가로 A라고 써져 있죠. 모든 테두리 A 자, 눌러줍니다. 자, 지금 전체 테두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눌러서 자, 글자 가운데 맞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메뉴에 가운데 정렬 눌러줍니다. 자, 지정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숫자는 가운데 정렬이 아니고 오른쪽 정렬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2번을 사실은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숫자 부분 전체 영역 자, 이렇게 총점까지 지정을 해주시고 숫자는 오른쪽 맞춤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첫 시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 또는 파워포인트 한글 문서를 어느 하나라도 좀 먼저 배우시게 되시면 이런 서식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이런 부분을 쉽게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문서 작성을 혹시 배우셨으면 엑셀 배우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서식 지정 부분을 특별히 배울 필요 없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던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되 엑셀에서는 엑셀 강좌, 함수라든가 이런 기능적인 부분만 연습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부담감이 좀 적어질 거예요. 자, 이제 제목열을 드래그를 해 주시고요. 자, 제목열은 페인트통 눌러서 채우기색, 주황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렌지색. 이름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름도 지정하신 후 채우기 색에서 이름은 흐린 연두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테두리 지정을 같이 해 보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존 시간 배우셨던 함수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총점 부분에 우리 합계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합계는 중간고사 더하기 기말고사 더하기 출석 점수로 합계를 한번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자, 합계 총점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계산식이 들어갈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시게 되죠. 자, 계산식 들어갈 부분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하시고 위쪽에 자, 마법사 단축 합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합계 눌러줍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 범위 지정이 맞게 되셨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까지 점수 범위가 C의 네 번째. 자, 열을 한번 볼게요. 자, C열, D열, E열. 그래서 C의 네 번째부터 E의 네 번째까지 선택이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엔터키 자, 눌러줍니다. 총점 210점이 나왔어요. 210점. 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반복 연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엑셀의 가장 좋은 기능은 채우기 기능이죠. 그래서 210점 셀 포인터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점, 셀 포인터 버튼이 보입니다. 셀 포인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자동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식이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학점이라는 부분, 학점 부분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학점. 자, 학점. 자, 학점 부분은 우리가 저번 4회차에서 진행을 하셨던 조건 함수 부분이죠. 조건 함수. 제가 여기다가 조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데이터 입력을 하시고, 자, 그리고 셀 테두리, 셀 배경 지정을 하셨죠. 그리고 자, 함수 총점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총점은 자, F4 셀을 클릭하신 후에 함수 마법사 합계를 선택하셨죠. 자, 범위 확인을 하셨고 엔터키 자, 눌러서 합계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함수 자, 조건 함수 자, if 함수죠. 다시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G 네 번째 셀을 클릭을 하시고 함수 마법사 에서 조건 함수 if를 선택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미리 내용을 좀 입력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는 기존 회차, 3회차, 4회차에서 각각 진행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내용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을 이제 입력을 할 거고요. 조건은 자, 총점을 기준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총점이 지금 F4죠. F4 총점이 자, 조건 크거나 같은 자,
200점이면 참일제는 A 플러스 거짓일 때는 자, 노력 필요라고 자, 적을 거고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점 셀을 먼저 클릭을 해줍니다. 자, 지금 총점, 함수, 조건 함수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네 번째 셀을 클릭을 합니다. 값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함수 마법사를 눌러주시는데 함수 마법사에 지금 여기에 if라는 함수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타 함수를 눌러서 if 함수를 이제 찾을 거고 여기 와서 들어가서 찾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여기 왼쪽 상단에 fx 여기 함수 마법사를 누르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우리가 기존에 수업을 하셨던 함수의 목록들이 이제 보일 텐데 여기 안 보일 수도 있죠. 이 if라는 이름이. 자, 그러면 범주 선택에서 모두를 선택을 합니다. 모두를 선택하시면 A, B, C, D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키보드 한영 영문 입력 상태로 두신 후에 if i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알파벳 i를 누르시면 if로 바로 점프를 해서 들어갑니다. if 함수를 선택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조건, 자, 여기는 제가 쓸 텐데요. 자, 조건을 적는 창이고, 자, 조건에 만족할 때, 우리가 보통은 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if 함수에서는. 자, 그럼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만족하지 못할 때. 자, 이것은 거짓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는 표시인데, 여기다 이제 한글로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첫 번째 입력 창에는 조건을 적어줍니다. 자, 총점이 200점 이상일 경우 200점 또는 201점, 202점 이렇게 200점보다 클 경우죠. 200점을 포함해서 맞으면 200점이 넘으면 참의 값, 출력값을 넣게 되는데 제가 A 플러스 학점을 넣을 거고 자, 맞지 않으면 뭐 노력 요함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이렇게 차등을 둘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중첩 if 함수라고 해서 이 if 구문 안에 if를 또 하나 그 안에 하나하나씩 계속 추가를 해서 넣는 건데 자, 그거는 좀 함수 개념상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엑셀 중급, 고급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런 과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단순 if 부분만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총점, 자, 이 총점이죠. 자, 총점이 현재 위치. 자, 제가 이제 이걸 싹 다 지울게요. 자, 이제 수식을 직접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 자, 총점이 들어간 부분 셀을 클릭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저처럼 잘못 클릭하면 안 되고, 자, 조건 셀에 클릭을 합니다. 자, 총점 들어가는 셀 F4라고 되어 있어요. F4. 자, 이미 선택이 이렇게 되니까 F4라고 입력을 해줬죠. 자, F4가, 자, 크거나 같은, 자, 제가, 자, 이렇게 조건을 썼습니다. 자, 부등호 넣고 같은. 예를 들어서 조건을 뭐 크거나 같은 200 이상일 경우, 는을 빼주면 그냥 200 제외하고 201부터 해당이 될 거고요. 참의 값일 때 A 플러스 거짓일 경우는 노력 요항. 자,
제가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적고, 자, 맞으면 A 플러스, 맞지 않으면 노력 요함인데, 자, 이렇게 중간 따옴표는 자, 안 적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창을 왔다 갔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조건을 맞으면 A 플러스, 맞지 않으면 노력 요함, 이렇게 자, 입력을 해봅니다. 하고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자, 노력 요함, 이렇게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학점 A가 나왔고,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면 200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노력 요함, A 플러스 200점 이하가 되면 노력 요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건을 또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조건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함수가 있는 곳을 클릭을 합니다. 함수가 있는 곳을 클릭하시고, 자, 우리 왼쪽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도 바꾸셔도 돼요. 여기서 바꿔도 돼요. 자, 뭐 이 점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여기 FX를 다시 눌러도 돼요. 자, 함수 마법사를. 그러면 다시 함수 창이 떠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숫자를 또 바꿀 수도 있죠. 자, 이번에는 자, 190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함수 190점으로 190점 이상이면 A 플러스, 그렇지 않으면 노력 요함,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아래쪽은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채워지죠. 아래쪽도 새로 고침해야 되니까 우리 자동 채우기 핸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쭉 채우기 진행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 테두리 지정 부분을 같이 해보셨고요.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잠시 저장을 할 텐데, 자, 데이터 정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정렬. 자, 우리가 마우스 셀 포인터는 사실 어디에 있든 이 데이터 안에만 있으면 되고요. 자, 메뉴를 먼저 한번 이동을 해 보실게요. 자, 메뉴 중에 지금 오늘 자, 처음 데이터라는 메뉴를 들어가셨는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작성했었던 내용을 좀 고치거나 재편집, 다시 정렬을 다시 바꿀 때 사용하는 메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이 정렬 및 필터 이 부분을 조금 많이 다뤄보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필터라는 부분, 정렬이라는 부분을 먼저 다룰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정렬이라는 버튼 먼저 누를 텐데요. 자, 저는 여기서 자, 구분을 먼저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를 구분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구분을 자, 이름이라고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구분을 제가 이름 바꾸고 엔터 했어요. 이름으로 바꾸고 엔터 했어요. 자, 지금 이름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 자, 여기에 정렬이라는 버튼이 있고, 자, 개별적으로, 자, 기역부터 희응까지 오름차순, 희응부터 기역까지 내림차순, 거꾸로죠. 자, 기역부터 희응은 가나다라 순서. 자,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강호동이 기억이 강호동 먼저로 순서로 정렬이 됩니다. 이름 필드 순서로 정렬이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셀이라고 한다면, 자, 이름, 자, 이런 속성을 묶어주는 것을 이제 필드라고 해요. 학과, 중간고사 필드, 기말고사 필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 순서로 필드 정렬을 자, 해봤고요. 다시 희영 순서, 거꾸로 순서로 하고 싶으면 다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면 다시 이제 홍길자 순서가 먼저 이동이 됩니다. 데이터 정렬을 한번 먼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하실 텐데 저장하시고 파일에서 저장 버튼 자, 눌러주시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보라색 단추 저장을 눌러줍니다. 위치를 바탕화면으로 지정을 합니다. 위치 바탕화면 지정하셔서 저는 지금 아까 입력이 잘못돼서 그렇고요. 데이터 관리라고 써보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라고 적으시고 저장 눌러주십니다. 저장. 자, 화면에서 중앙을 보시면 데이터 관리라고 입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예제 쭉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데이터 정렬하는 부분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학과 셀을 먼저 필드명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학과 필드 명을 클릭을 합니다. 학과 필드명 클릭. 이제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홈에서 편집 메뉴에서 정렬 이 부분도 있고요. 홈 메뉴에서 편집 메뉴에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홈의 편집, 자, 여기 편집이죠. 정렬 및 필터, 자,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데이터 메뉴 자체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죠. 데이터 메뉴.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 및 필터에서 사용자 지정 정렬을 누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부터 희응은 이제 오름차순 순서죠.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가나다라 순서로 경영학과가 먼저 정렬 순서로 위치를 하게 돼요. 자, 그래 동일한 경영학과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지정할지 결정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자, 두 번째는 이름을 순서로 조건을 달고 싶어요. 학과를 우선으로 1차 정렬을 했어요. 그러면 경영이 중복이 되는데, 이런 중복되는 항목 중에서 이름을 어떤 순서 위주로 먼저 지정을 할지, 자, 정렬도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학과 정렬 먼저 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이름 순서로 또 조건을 달고 싶을 때, 자, 그때는 정렬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위쪽에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했었다면,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정렬 기준을 맞추고 싶을 때는 정렬 버튼을 누르게 돼요. 정렬 버튼. 자, 그러면 지금은 첫 번째 정렬은 학과 기준. 자, 여기 학과 기준 오름차순 정렬이었고요. 기준을 추가하고 싶으면 기준 추가 버튼. 기준 추가를 눌러서 두 번째 기준은 이름 순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름 순서 마찬가지 오름차순. 그리고 유재석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될 텐데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경영학과 순서에서는 유재석이 먼저 순서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렬 버튼을 눌러서 기준을 다시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과 기준,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이었죠. 두 번째 기준 삭제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기준은 해제가 됩니다. 첫 번째 기준. 다시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을 이번엔 내림차순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학과 내림차순 확인. 자, 그러면 회계 순서, 그리고 무역 순서, 경제, 경영 이 순서로, 자,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들쭉날쭉 바뀌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 기준을 또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학점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 학점에서 다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부분합을 이제 배워볼 텐데요. 이 부분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렬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부분별 우리가 이제 합계 점수를 내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회계가 여기 하나, 아래쪽에도 하나 이렇게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부분합을 했을 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는 자, 학과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름이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합을 할 때 이제 정렬은 이렇게 그룹 단위로 모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이제 모아줍니다. 정렬의 의미죠. 그래서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정렬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아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데이터에서는 학과인 것 같아요. 자, 학과에서 자, 데이터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자, 정렬을 먼저 했습니다. 자, 학과 데이터 정렬을 하고 자, 부분합을 지정을 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경영, 경제, 뭐 무역 이렇게 묶어져 있죠. 데이터가 나란히 배치를 먼저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부분합. 자, 부분합은 화면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화면의 오른쪽. 자, 부분합을 눌러줍니다. 부분합을 눌러줍니다. 자, 부분합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그룹화할 항목. 자, 이 그룹은 우리가 이제 학과로 이렇게 그룹을 묶음 단위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묶어질 수 있는 단위. 그래서 그룹화라는 건 뭐냐면 묶을 수 있는 단위를 뜻하고, 우리는 여기서 정렬을 학과 기준으로 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은 학과로 선택을 합니다. 학과. 사용할 함수는 계산하고 싶은데요. 학과를 묶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싶은지, 합계를 하고 싶은지, 평균을 하고 싶은지 함수를 정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합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계. 자, 이번에는 자, 부분합을 어떤 걸 계산하고 싶은지. 자, 이 계산 항목은 중간고사가 될 수도 있고, 기말고사가 될 수도 있고, 출석 점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총점까지 계산할 수 있고, 자, 여기 보여지는 자, 이렇게 학점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계산 항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 필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총점 하나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조금 갑자기 복잡해져 보이긴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화면을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이렇게 이제 합계를 하게 되면 요약이라는 이제 표시로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총점의 합계, 경영학과의 총점의 합계. 경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무역으로 볼게요. 무역의 총점의 합계, 회계의 총점의 합계, 그리고 전체 합계가 나오게 돼요. 부분의 합계, 뭐 1분기, 2분기, 4분기, 4분기, 뭐 분점의 합계, 뭐 그다음에 다른 뭐 분점의 합계,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단위별로 계산을 하고 싶을 땐 이런 부분합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총점이 아닌 이번에는 뭐 평균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부분합을 들어갑니다. 지금 조금 전 우리가 이제 부분합 정렬을 먼저 하고 학과에서 그룹화할 항목을 학과로 선택을 했죠.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계산 항목은 이제 총점을 했는데 다시 고치고 싶을 때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다시 고치고 싶을 때 주의사항. 한번 부분합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분합.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자, 이렇게 좀 붙여놓을게요. 자, 합가로 계속 이어서 이제 계산을 할 거고, 합계를 한번 계산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함수를 평균을 한번 하고 싶어요. 평균. 그럼 전체 평균 합계가 얼마가 될지? 그러면 조금 전에 합계가 없어지겠죠. 평균으로 대체가 돼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추가하고 싶을 때, 아까 합계 놔두고 그대로 이어서 평균도 계속 추가하고 싶을 때는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줍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계속 새로운 기준으로 부분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줘요. 그러면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는 이제 요약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평균 값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게 부분합에 있어서 매번 우리가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 자, 이 설정을 이어서 추가하고 싶을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 이것을 체크를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분합을 확인을 했고, 다시 또 해제를 또 하고 싶을 수도 있죠. 해제하고 싶을 때는 범위 지정은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셀 안에 자, 어느 곳이든 셀 포인터를 위치를 해주시고 부분합을 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부분합은 데이터 메뉴 동일하게 들어가시고 부분합 똑같이 들어갑니다. 부분합. 여기에서 자, 모두 제거, 왼쪽 버튼 모두 제거. 자, 그러면 부분합이 해제가 돼요. 그러면 조금 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이런 부분합은 부분별 합계 또는 계산값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확인을 또 해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바탕화면에 데이터 관리 메뉴 우리가 이제 저장하셨던 파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니다. 데이터 관리. 네, 수업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엑셀 5회차 강좌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수업 진행을 같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도 보내시고요. 오후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드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